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김현미 장관의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정책 구원투수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전세 대란 그리고 영끌 구입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꾸기 위해 부동산 도시주택 전문가인 변 사장이 낙점된 것입니다. 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공공주택 청사진과 한국형 누딜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미 전 장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격이 변하지 않으면서 급진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택 공급 분야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변 내정자는 완벽한 폴리패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학자라고 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변 내정자는 도시위기라든가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정책 전문가로서 꼽히는 만큼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전문가인 변 내정자가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등 정부의 공급주택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은 변 내정자가 전세 대란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들끓고 있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풀어야 할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현 주택 상황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청와대가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니 규제 정책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되고 있고 이는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중저가 주택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로 그동안 조용했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변 내정자의 최대 과제이자 고민일 것입니다. 지난 11월 19일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을 늘려도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 내정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규제의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문제는 변 내정자의 소신대로 토지 임대부 그리고 환매 조건부 주택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때마침 토지 임대부 주택의 환매 의무 부여 주택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내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청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로또 청약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이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변 내정자가 오랫동안 이 두 유형의 주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토지 임대부 주택 수 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노무현과 이명박 정권 때 추진되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시 파는 것을 의무화해 수 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챙길 여지를 없앴습니다. LH는 변 후보자가 오기 전만 해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를 팔지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이들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만 할 수 있었던 이가 이제는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오게 됐기에 이들 주택 제도를 대하는 국토교통부 태도도 급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새 수장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두고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 반시장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반을 닦은 진보학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와 부동산 철학의 큰 골격을 공유하는 만큼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임대차 기간 6년 등 변 후보자가 학자 시절 내놓았던 구상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임인 김현미 전 장관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4월 불로소득 자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과세 강화 논리를 펼쳤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입니다. 공급 확대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 원리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변 후보자의 구상 중 현실화했을 때 파장이 특히 큰 정책은 주택 임대차 기간 연장입니다. 변 후보자는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소 6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3+3 또는 2+2+2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보장하거나 또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유지하되 청구권을 2번 쓸 수 있도록 하는 2+2+2 방식입니다. 현재 학계 등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분간은 정부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준의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김현미 전 장관 시절에 쌓인 부동산 정책 관련 민심 불안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학계와 정치권 등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 후보자의 평소 소신에 맞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제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현미 전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여차하면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열풍 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부동산 조세 정책은 더욱더 강화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을 조세를 강화할 것이고, 네 번째는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심한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수정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현재 임대차 의무기간이 2+2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더욱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 등이 예상이 됩니다. 변 내정자에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가 다양한 규제 정책을 계속 발표하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값은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대출이 억제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주택가격은 고공행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수요만을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내정자는 특히 올해 집값이 오른 이유를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이 올라간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해 초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바람에 이동과 모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공급 물량이 급감한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0%대 저금리 기조입니다. 너도나도 빚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가 원래 1.25%였는데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책으로 지난 5월에 0.5%로 인하시켜서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금리가 저렴합니다. 이러한 저금리로 인해서 너도나도 주택에 투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30 세대들이 대거 매매시장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한 데다가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역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수시로 발표했습니다.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풍선효과 발생으로 집값이 폭등한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법 개정 후에 전셋값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는 전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전셋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왜 부족했습니까?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규제책으로 실타래가 꼬인 겁니다. 현 대정자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병이 생기고 전셋값 상승으로 우라통이 터집니다.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우울증을 겪는 하우스 블루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집살 여력이 악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 장기화로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가계소득은 줄었는데 집값의 전월세까지 무차별로 뛰고 있어 좌불안석입니다. 내년에도 집값과 전월세값 동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의 전면적인 수정만이 해법이 아닐까요? 정치적 이득을 떠나 국민만을 위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나오길 확수고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